간질은 뉴런의 갑작스러운 과도한 방출로 인해 발생하고 중추신경계 운동, 감각, 자율성 등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고 순환 및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 짧고 갑작스러운 발작을 의미합니다. 한국 길거리에서 쓰러져 버린 미국 여학생. 그런데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벨트를 푸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린다라고 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제가 살아온 삶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이라는 병을 앓았고 언제 어디서 의식을 잃고 발작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언제 의식을 잃을지만 알 수 있다면 이렇게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발작은 제 삶을 완전히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의식을 잃은 채 발작을 한 적이 있고 이런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저를 무서워하고 피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남들의 도움 없이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학교 측에서는 언제 어디서 의식을 잃을지 모르는 저를 일일이 신경 써주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제게 자퇴를 권유했죠. 그렇게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채 홈스쿨링을 통해 세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죠. 한 번은 세상에 대한 반항심에 보호자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다가 그대로 발작 증세가 찾아와 대형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저에 대한 부모님의 과잉 보호는 더욱 심해져만 갔고 그렇게 저는 집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정말로 저는 K-팝이 아니었다면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매일같이 BTS가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날만을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하루하루 미뤄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는 다소 뜬금없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언니가 직장 생활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저보고 일본으로 여행을 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거든요. 사실 저는 최근에 받은 정신과 상담에서 심리 상태가 고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제 뇌전증이 약물 치료로도 호전이 되고 있지 않는 거면 심리적인 요인도 악화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뇌전증이 악화되고 있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직장에 가 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혼자 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첫 해외여행인 만큼 언니에게 의지만 하고 싶지는 않았고 저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보호자도 없이 혼자 일본의 길거리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건 악수가 되었죠.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인 저는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뇌전증 증세가 도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눈을 잠시 감았다 뜨니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결국 제가 또 발작을 했구나 싶어서 언니 집으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퇴근을 해서야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쓰러졌을 때의 기억이 하나도 없으므로 발작 증세가 일어날 때마다 CCTV를 돌려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쓰러지면서 어디에 부상을 입었는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본 CCTV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은 저를 본 채만 할 뿐 단 한 명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쓰러진 곳은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임에도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쓰러진 저를 지나쳐 가기 바빴는데요. 그렇게나 북적이던 제 주위의 일본인들은 쓰러진 저를 보고 자리를 피하기 바빴고 쓰러진 저는 발작을 하며 몇 분간이나 그 자리에서 방치됐죠. 특히 CCTV를 통해 저는 의식을 잃으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을 확인했는데 이 장면을 정면에서 목격했던 한 일본인 남성은 구급차를 불러주기는커녕 휴대폰으로 쓰러진 저를 사진 촬영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CCTV 화질의 한계 때문에 그가 정말로 저를 촬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일본인들의 이런 무관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저는 낯선 타지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거든요. 언니도 일본인들의 이런 모습에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제 우울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집에서만 박혀있는 생활을 하기도 싫었고 그냥 마지막으로 저를 그나마 웃게 해주었던 한국에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이런 각박한 사회를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안 그래도 우울했던 제게 트리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 상황에 보호자 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언니에게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게 된 한국의 첫인상은 솔직히 그저 평범해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에서의 최악의 경험으로 인해 워낙 우울했던 차였기 때문에 뭘 보더라도 좋게 보이지 않는 상태였긴 했는데요. 그냥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처럼 남에게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았고 도시는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곧 K-팝 가수들이 나오는 예능에서 봤던 한국의 길거리를 직접 걷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미국과는 다르게 몹시 깨끗하고 잘 정돈된 한국의 거리를 보니 한국인들은 모범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그저 길거리를 걷는 것과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꽤나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살면서 행복했던 경험이 별로 없던 제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오랜만에 설렘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3일 차에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즐거웠으나 역시나 밤이 되고 혼자가 되면 제 심리 상태는 몹시도 불안해졌고 결국 한국 여행 3일 차의 발작 증세가 다시 도져서 길을 걷다가 쓰러져 버렸거든요. 이번 발작도 늘 그래왔듯 저는 전혀 기억도 안 나는 상태로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일본에서와는 달리 깨어나 보니 어떤 한국인 남성이 저를 끝까지 돌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는 능숙한 영어로 제 상태를 체크했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짧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양해를 구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조금 전에는 눈치채지 못한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한국인들의 행동을 발견해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식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신경 써준 한국인 외에 제가 쓰러짐과 동시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위해 달려와 준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잘 못 쓰러져서 도로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은 그 즉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제 쪽으로 달려와 줬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달려온 한국인은 저를 깨우기 위해 흔들고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달려온 한국인 젊은 남성은 저를 유심히 보더니 저를 흔드는 남성을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벨트를 풀어주며 숨쉬기 편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남성은 제가 발작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눈치챈 듯 보였는데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를 억지로 누르거나 잡는 건 오히려 안 좋은 행동이고 일단은 숨쉬기 편하게 해주는 게 급선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 남성이 제게 응급처치를 해주는 사이 다른 시민은 제가 쓰러져 있는 차선을 통제하며 제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고 또 다른 시민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아마 구급차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마치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침착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던 걸까요? 일본인들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감동적인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제가 의식을 되찾고 나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나는 내 감사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런 말을 듣기 위해 너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한국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줬는데 구급차를 부르던 시민은 제가 의식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더니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행동을 했는데요. 그는 아마 제가 괜찮아졌다고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 외에 저를 간접적으로 도와준 많은 한국인들은 제가 괜찮아진 것을 확인한 후 전부 쿨하게 원래 가던 길을 가버렸는데요. 그렇게 제 벨트를 풀어주며 뇌전증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준 한국인 남성 한 명만 남게 되었고 그 남성이 바로 제가 의식을 되찾자마자 마주하게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주다니 저는 어디서나 짐만 되고 피해만 끼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저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해보니 저는 제가 있을 곳은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보호자도 없이 해외에서 산다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아니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결국 저는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한국의 병원에 가서 뇌전증 치료와 약까지 처방받았고 현재 한국에서 수개월간 살면서 아직까지 발작 증세가 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국의 의료 수준이 우수해서 병이 호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1년 정도 발작이 없으면 안정기라고들 하던데 아직 1년은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뭔가 병이 완치되었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드는데요. 그만큼 저는 한국에서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죠.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병이 재발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절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요.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은 제 평생의 꿈이었고 다행히도 저는 홈스쿨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공부 실력은 갖추고 있었기에 분명히 한국의 대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평생 동안 괴롭혀온 저주받은 병을 꼭 완쾌해서 꼭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도 경험해 보고 싶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과는 달랐던 한국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꽁내전증 한국에서 치료 잘해서